네, 시청자 여러분, 12월 17일 방송 오늘 유독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지역구의 출신 국회의원들 모시고 도대체 7개월 동안 뭐 하셨는지 오늘 냉정하게 좀 평가를 좀 받고 지역민들 또 의견도 좀 들어서 속 시원하게 해답을 좀 구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 늦췄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한기남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반갑습니다. 네, 모셔온 분이 우리 이승환 의원님이시죠? 부평갑 네, 저기 의원님이십니다. 예, 부평갑이신가요? 예, 부평갑입니다. 예, 먼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하시고 출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평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성기철 사회자님하고 여러 번 그 IBS 방송을 했었는데 당선되고서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선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원동력이 큰 힘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IBS를 통해서 뭐 국정의 현안 문제라든지 또 제가 주변에 하는 일들 이렇게 간간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친근하게 의정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뭐 댓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제 오후에 제가 고지를 잠깐 했어요. 저희 그 커뮤니티 통해서 했는데 이걸 지금 의원님이 다 나중에 보시겠답니다. 아시는 분들 다 보시겠다, 감사 인사를 전하시겠다고 했고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연세가 많으신가 보다.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이렇게 함께 가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누굴 찍은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다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 부분은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의원님. 저기 민주당은 미워도 이성만 의원님은 올 수 있고 이런 댓글을 보내신 시청자도 계십니다. 네, 저희가 본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님 국회를 보니까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사위 쪽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조명이 됐고요. 또 법사위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돼서 네네. 우리 지금 의원님 얼굴을 화면으로는 많이 못 봤어요. 그죠? 지금 소속이 저는 산중이. 산중.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중소기업 벤처위원회. 길죠, 굉장히. 굉장합니다. 이름이 길어요. 그러니까 산업부하고 네. 중기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허청까지. 네.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여기서 다루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사업하고 다 관련돼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네. 이런 중소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이라든지 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다 다루는 그렇죠.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올해 여의도 가시기 전에 뵀던 얼굴하고 지금 너무 거칠해가지고 거칠해졌어요.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뭐 하셨어요 7개월 동안? 자, 제가 네. 당선되고 나서 네, 7개월 동안 국회에서 이제 팬데믹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역 행사들이 이제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중앙에 주로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회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제가 적응도 하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방법론이라든지 또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 이런 걸 좀 많이 좀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집중을 했고 뭐 처음부터 뭐 튀어서 내가 뭐 능력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국회 분위기도 좀 익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과제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갔더니 또 원내 부대표를 또 네.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예. 원내 부대표라는 게 이제 원내 대표가 이제 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일을 그 원내에서 다 결정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안 처리라든지 또 예산안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야당과 협상을 해가면서 하는 이제 중요한 그 직책이다 보니까 보다 빠르게 예. 이제 어떤 국회 시스템을 좀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었지만은 제가 원래 대학교에서 네. 그 도시계획 등을 가르쳤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국토부, 네. 국토위로 저도 이제 그럴 가지 줄 알았어요. 않느냐 예.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또 예. 제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에 아무래도 좀 식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지하상가 문제가 우리 지역구에 굉장히 큰 문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보는 그런
분들이 자영업 예. 소상공인들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소기업.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실물 경제 예. 문제. 그래서 제가 좀 산중위를 강력하게 좀 원했습니다. 아, 원해서 가신 거예요? 예, 산중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예. 잘 갔었고, 그래서 산중위에 가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들, 예. 특별히 이제 자영업의 문제, 음. 예, 또 팬데믹이 계속 진행됐을 때 우리 자영업자들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 또 우리 중소기업 어떻게 되겠느냐, 좀 이런 문제에 집중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기부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을 네네. 좀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기부가 올바로 국가 체제 내에서 우리 중소 벤처 쪽에 예, 또는 우리 자영업 쪽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중심 부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당히 경제가 괜찮은 편이에요. 네. 저희들이 이제 OECD 내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1.9% 8% 정도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성장률은 1위입니다. 마이너스지만 네. 다른 네. 나라들이 워낙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실물 경제는 나름 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지금 뭐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에너지 전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소를 중립시켜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력 발전소, 예. 이제 이런 거를 특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가겠다. 이게 또 중요한 이슈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제가 자평하기에는 네. 뭐 나름 적응을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 있을 때 예. 뭐 뒤지지 않게 좀 의견 표출을 하고 네. 뭐 지역의 대표로서 뭐 다른 대표들한테 좀 밀리지 않고 또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네. 좀 작지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뭐 부족한지만 그래도 나름 잘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밤새 시간을 들여도 계속 하실 것 같아. 우리 보니까 의원님이 예. 특별 예. 교부세로 해가지고 네네. 뭐 경찰학교 쪽에 그 도로 예. 차단된 데를 이렇게 연결하는 뭐 6억 원 특별 교부세도 이렇게 부는 거 받아오셨고 두 분이 짜셨구나. 아니 이게 보니까 제가 좀 봤어요. 그리고 그러셨어요? 또 저기 막 인창 네네. 저기 막 자동차 인평 자동차 예. 고등학교인가요? 예. 네, 인평 거기 자동차 이제 고등학교. 그 증치 증축 증축에 대한 저기 막 7억 뭐 한 6천만 원 정도 예. 이런 부분도 이렇게 특별 교육부 특별 교부세로 교부세도 받아오셨구나. 이렇게 예. 받아온 그런 또 이렇게 저도 전력도 7개월 분명한 건 열심히 하셨다는 거를 제가 인정하고요. 저희가 그 앞서서 산중일 일부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역 좀 현안이 원해서 너무 갔습니다. 많아서 예. 지역의 지하도 상가들의 그 상인들의 고민 네.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지금 김준태님 올해 75이시라고 하네요. 네, 75인데 부평역에서 지하상가를 갖고 있는 분이고 많이 도와달라고 하셨고요.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제가 또 여쭤볼 거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역시 국회가 또 관심이 지금 소상공인들의 그 지원책 마련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텐데 예. 최근에 임대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반값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이성만 의원께서는 지금 기사를 제가 증거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거를 9월달에 얘기하셨죠. 예. 9월달에 얘기했습니다. 반값 임대료 네, 관련해서 준비되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일부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그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뭐 전국에 장사도 안 되죠. 임대료를 뭐 반값 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제 또 이제 그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임대를 해주면 그분들도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임차인만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2차 팬데믹이 이제
일어났었고 이제 거리두기 단계 이제 2.5단계 네네.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완전히 이제 뭐 영업하지 못하는 업종도 있고 또 시간별로 예. 제한을 두는 업종을 그때 막 생겨났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예. 국가가 방역을 위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업 못하는 과정에서 손실도 굉장히 커지고 실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한 그 상공인들 그 자영업자분들 중에 80% 정도가 네네.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이제 임대료다 아. 이렇게 답변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자영업자들의 95%가 임차인이었던 거예요. 예. 예, 임차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사실은 그냥 좀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논란이 있었고 아까 우리 어디 한 의원님. 예. 말씀하셨듯이 임대인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법안을 일단 발의해서 요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그 발언 그게 9월이라는 얘기시죠? 그게 이제 9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두되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리두기 단계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3단계가 되면 원칙적으로 셧다운을 합니다. 영업을 못 해요. 네. 영업을 못 하고 그다음에 필수 시설만 예.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자영업자들은 진짜 영업을 완전히 못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네. 뭐 저는 반값 임대료지만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임대료 멈춤법이라 그래 갖고 예. 아예 임대료를 아예 내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 발언도 이제 법안도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임대인들은 그냥 공짜로 돈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건물을 살 때는 사실은 막대한 대출금을 끼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은행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임대료를 인하한다든지 할 때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만 예. 금융기관도 함께 나서야만 이 문제를 풀 거라고 그렇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 가기 전에 네. 토론회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과연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고 정부가 이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가 또 예산은 얼마 정도 들 것인가 이런 문제를 더 집중 좀 따지기로 했고요. 참고로 이런 팬데믹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중소상인들 거리두기 뭐 2단계 3단계 격상된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호주 이런 데는 완전히 셧다운까지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각국의 사례를 보니까 전 나라가 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호주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 5천만 불 이하의 임차인에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네. 임대료를 최소 50% 이상 네. 면제받거나 또는 24개월 또 유예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조항을 두고요. 또 주거 임대 지원책을 또 만든 게 또 사실입니다. 네.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가계세 지급을 3개월간 중단하는 명령을 아예 내렸고요. 네네. 또 대출금 이자도 3개월간 감면하는 긴급 조치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미국 다 내용의 정도가 좀 돼도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임대료는 대충 낮추고 대출금 이자도 낮추는 그런 병행되는 시스템을 해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금융기관이 또 부실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얼마만까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 문제를 대출금과 임대인만의 책임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추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의 정도 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좀 토론회를 좀 거치고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이 법안을 단일안으로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 궁금해하셨던 임대인에 대한 보완책. 예. 지금 그
상인들을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상인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면 상인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 너무 뭐 임대료 힘들죠. 반절이 문제가 아니라 장사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치권에서 지원책을 정확하게 해서 빨리 발표해서 이게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계치를 쭉 뽑아 보니까 그 이제 팬데믹 사태에 따라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 재정을 이제 확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한 정도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할 때 10조 이상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달러를 푼다든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원책을 펼쳤던 게 사실이에요. 뭐 일본 같으면 550조를 한꺼번에 푼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 재정 적자를 감수한 정도는 전 세계에서 제일 적어요. 근데 이제 국회라는 것이 이런 우리가 180석의 거대 여당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말하자면 부채가 너무 확대된다. 뭐 퍼주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비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의 정책을 소신을 갖고 펼치더라도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뭐 우리 정권이라는 것이 뭐 계속 연장하길 목적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지만 정권이 또 바뀔지도 어떨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잘못해서 바뀌고 나면 또 그때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부채를 많이 늘린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두려움을 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수동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3단계까지 걱상이 되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맞이하지 못했던 초유의 어떻게 보면 대민이 고통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요. 이거는 정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강력한 좀 지원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시민들은 2.5단계로 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고통을 느끼는데 차라리 3단계로 격상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좀 빨리 볼 거 빨리 막아서 그렇죠.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의견들을 많이 주는데 이게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센트리온에서도 치료제가 나오는 것을 이제 대학병원하고 일부 병원에서 이제는 이건 접종이 아니라 치료제로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또 한 군데 제약회사에서 이제 혈장 치료제로 나온 녹십자. 녹십자. 죄송합니다. 녹십자 혈장 치료제 나온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권은 그런 입장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3단계 올려라 낮춰라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오버할 수 있잖아요. 우리야 뭐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 전문가지 뭐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질병치료본부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앞서 말씀했듯이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가지 말고 셧다운을 빨리 하고 강력한 치료에서 한다는 것을 진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권고한다면 그러면 정치권은 단합해서 이 문제를 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지금 저희 건 한 180명 넘는 분이 지금 댓글로 지금 현재 접속해가지고 하고 계세요. 이분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해결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안에. 자, 의원님 그 다음 걸로 좀 넘어갈게요. 여하튼 상가건물 임대차 보부 일부 개정 법률안 이미 9월 달에 내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임대인 보호까지 고민해서 당론으로 확정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최선을 오늘도 예. 제가 그 원내 이제 예. 회의를 할 때 예, 예. 언론을 대상으로 저 발표를 한 오늘도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네. 예, 요거 그렇게 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 그 지역과 관련된 거 우선 좀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한 의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동공단 그 저 소방 안전시설 문제를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예. 사실 심각하다 얘기를 했었어요. 65%가 그렇죠. 소방 불량으로 남동공단이 나왔는데 예예.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네. 3일 후에 또 화재 사건이 그렇죠. 또 있었어요. 예예예. 그래서 상당히 좀 그쪽에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의원님이 그때 공표를 하셨는데 네.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8개 그 산업단지가 네. 상당히 소방에 관계돼서 안전관리가 지금 부실하다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안전이라는 문제가 지금 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는 문제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예예. 또 최근에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네. 또 일하시던 사망자가 그 심장선 그 운전자가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발전소 같은 경우에 살펴보니까 한 지난 5년 동안 한 20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또 산업재해로 있는 피해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안전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네. 어떤 정부 시스템이 이 구멍이 생기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뭐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 어떻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이건 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거는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강력한 정책을 좀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영흥에 지금 현장 저 나가셨던 사진이 있으세요? 한번 좀 보여줘 보시죠. 그 준비돼 있으면 예 영흥에서 예 이게 지금 영흥인가요? 예, 영흥입니다. 현장 나가신 예, 예. 전부 마스크를 껴가지고 어떤 게 지금 의원님이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제일 큰 분이 예, 크신 아마 분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그런 거죠.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2년 전인가요? 우리 김용군 씨가 예, 태양화력발전소에서 네. 사망을 했죠. 예, 그 예. 뒤에 그 네.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가보신 거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네, 그때 네. 특조위원 그때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됐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민간으로 중심이 된 특조위원을 구성을 해서 네. 특조위원이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화 방안을 만들었고 이 강화 방안이 만들어진 것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네. 예를 들자면 1년에 한 4번 정도 예, 석 달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실질적인 이행이 됐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페이퍼상으로는 이행 점검이 됐다는 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뭐 이행률이 뭐 80%에 달하고 뭐 굉장히 괜찮다 그랬는데 실제 해당되는 그 태안화력발전소 쪽에 뭐 우리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따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태안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서부발전사, 네. 그 서부발전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그 화력발전소인데 그래서 해당되는 회사의 사장을 불러서 네. 이 문제를 집중 추궁을 했어요. 추궁을 하고 또 이행 점검하는 그 조직이 그 우리 총리실에 네. 총리실에 1급 실장이 단장이고 예. 그다음에 산자부, 그다음에 고용부,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기재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부처로 이게 연합 부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랑 우리가 의회랑 같이 회의를 했죠. 네. 회의를 했더니 이제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뭐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퍼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팬데믹의 문제도 있었고, 네. 그래서 페이퍼상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 해서 이행 점검을 할 때 예. 아예 특조위원들이 예. 참여해서 특조위원들이 요구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를 만들었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행 점검이 다 되면은 노조의 의견을 들어라. 노조의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노조의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시 네. 잡고 나서 저희가 특조위원들하고 노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행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다.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고요. 현재 저희 의회에서 문제 삼고 나서 지금 2차례 회의를 무사히 잘 끝냈고 그다음에 3차 회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네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예. 이런 안전 그 발전소 같이 좀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예.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근데 의원님 네. 지금 이 산재 사건이 이제 나서 보면 예. 그분들이 사실 정규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그 타이틀이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정규직들은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하고 그렇죠. 관리 감독을 지금 사실은 관리 감독도 안 하면서 음. 그 비정규직들이 어려운 곳에서 아니면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산재 사고 예방 차원에서 무슨 뭐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예방 차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5년간 20분이 사망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전사에서만 예.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만 예, 예.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만 20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이에요. 하청 업체로 말하자면 고용이 되신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지난 5년간 부상 당하신 분이 한 350분 정도 됩니다. 엄청 많네. 예,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가보면 발전소라는 데가 을씨년스럽고 예. 아주 그냥 진짜 어마어마한 기계가 돌아가는 곳입니다. 네. 그럼 높이도 엄청 높고. 예. 근데 그 350분 중에 97%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좀 지적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전부 다 외주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사고 나면 원청은 모르겠다는 거. 원청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우리 인천에 있는 영우화력발전소에서 문제가 돼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상전 운전기사 그분도 비정규직인데 예. 사망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4명이 갔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사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을 한 게 예. 그 문제점이 있는 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사시 보고해 달라. 네. 개선 방안 있으면 개선 사실 보고해 주고 음. 아울러서 원청이 직접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라. 이 가족들하고 피해 보상을 직접 하고 예. 그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피해금에 대해서는 하청업체한테 구상권을 행사해라. 예.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육성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살짝 안정부터 넣으셨네. 아이고 확실히 넣어야죠. 이러려고 뭐 그 배지도 다는 거죠. 가서 뭐 물통뱅이 할 바에야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공정 끝에 어저께 합의를 봤어요. 예. 저도 어제 장례 치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장례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의회가 특히 그 죄가 그 역할의 중심이 됐다보다는 우리 같은 산중위에 있는 이규민 의원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중심이 돼서 합의를 보고 그분 지역구가 안성입니다. 안성. 네. 안성에 사시는 분들은 그 이규민 의원 많이 도와줘야 돼요. 진짜 이번에 이규민 의원 여기 소환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이성만 의원님한테만 궁금해. 딴 거는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열심히 했고 우리가 서포팅을 해서 합의를 받고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역 문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만 같은 기업 얘기 나왔으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이거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이건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위험을 갖다가 하청을 줬다고 그래서 떠넘기고 뭐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또 이 안전에 대한 것을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시스템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석탄 그 화력 발전소가 그러면 얼마나 효율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한 석탄 비용 외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안전에 생기는 문제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에 비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가스라든지 또는 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이런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비용을 산정을 할 때 오로지
석탄 가격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비용 여부를 따질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전의 문제에 대한 비용도 함께 고려하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자력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원자력이 우리한테 굉장히 우라늄 자체는 값싸게 쓰고 좋은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후쿠시마처럼 어떠한 특정한 사고에서 터지면 100년, 200년을 갖다가 우리가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비용 자체를 전혀 계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이번 기회에 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김용균 사망 시절에 김용 예. 노동자 사망 시절에 특조위에서 다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직고용이 안 되면 직할 회사라도 예. 직접 투자하는 회사라도 만들어서 하고 또 임금 자체도 정확하게 얼마를 받는지를 따져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비용 여부를 따질 때도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위험 문제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제로라 그래갖고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2050년 하면 한 60개가 있는데 예. 다 그 셧다운이 문 닫아야 되는 돼버려요. 거예요. 문 닫아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 특히 비정규직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도 문 닫는 건 닫더라도 문제는 거기서 종사자들이 문제가 종사자들 문제죠. 그래서 예. 이분들에 대한 고용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토론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음. 그런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역 문제로 좀 돌아와 볼게요. 네. 예, 지역 문제를 먼저 우리 한 의원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군부대 문제라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예. 그거를 먼저 푸시죠. 지금 이제 부평 캠프마켓 공원 조성 사업도 이제 진행을 지금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게 뭐 거기에 또 삼보급단 또 부대 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원님이 지역구에 군부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다 관련됩니다. 저희하고 다 저희 지역에 있는 거예요. 뭐 일신동부터 17사단도 상곡동까지 또 505 항공단도 있고 갑은 다 군부대만 끼고 있나 예, 보죠. 군부대가 다 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부평 미군 측하고 국방부하고 네네.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협의가 돼서 네네. 이게 토양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논의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 미군들이 쓰면서 네네. 뭐 기름을 많이 기름 이제 유출하고. 땅에다가 이제 유출이 된 거겠죠. 탱크에서. 예. 그게 이제 발견이 돼서 그게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자체에서 이제 그 국방부에서 이제 미군에다가 계속 이 문제를 요구를 하고 있죠. 요구를 해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걸 부담을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담한 사례가 또 없습니다. 예. 근데 독일에서는 이제 부담한 사례가 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지역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국방부하고 미국하고 합의 보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 정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국방부 비용으로 일단 정화를 하고 예.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이런 식의 원칙을 세우고 현재 그 인천시가 지금 부담한 돈이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네. 5천억 가까이 돼서 중간에 있는 빵 공장을 제외하고 1단계 그러니까 저쪽에 그 주한 장로교 앞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야구장이 있는 밑부분 예. 두 개를 다 그 인천시로 이관을 받았어요. 예. 근데 주한 장로교회가 있는 곳이 A 구역인데 네. A 구역에서 다이옥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옥신은 그 기체적 성분이기 때문에 예. 땅에서 나오면 하늘로 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높은 담을 세웠을 겁니다. 네. 그리고 풍선을 통해서 현재 그거를 제거를 하고 있고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제거가 완료된다고 해요. 네.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금속 일부하고 유류가 발견됐지만 다이옥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지역만 일단은 좀 펜스를 쳐서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전체 부분에 대해서 B구역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개방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원래 그 빵 공장 같은 경우에 2단계 지금 미국에 있는 빵 공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올 9월 정도에는 다 인수받을 생각이었어요.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근데 그 빵에서 생산되면 그 빵이 저 오키나와까지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도 가동을 하고 있다는 예, 거죠?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걸 이전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군들이 그걸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전을.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뭐 한 아까 얘기했던 다이옥신이 완료되는 그러니까 1단계 A구역 다이옥신 제거가 완료되는 한 2년 후면 이 빵 공장도 같이 이전할 수 있어서 2022년도 말까지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 이전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러면 그 조성은 잘 되겠네요.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이게 부평에 어떤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군부대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철조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담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평 주민들한테 마음의 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 다 땅을 잘라놓은 거죠. 우린 저기 못 들어가 뭐 제외된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야구장 1단계 B구역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담으러 하자. 제가 인천시에도 엄청나게 공고를 하고 내가 저 부평구청장한테도 이거 얘기했어요. 시민들의 해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직 거기에 내부적인 문제가 일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차피 개방됐으니까 그 부분이라도 담을 다 헐고 눈으로 보이는 펜스로 바꾸자. 그러면 그 시민들이 야 이제 벽이 허물어지고 앞으로 이게 공원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엄청 커질 거고 그에 따라서 이 문제 어떻게 빨리빨리 받고 또 환경 문제와 미국하고 한국하고 타협 보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다 빨리빨리 시민적 차원에서 촉구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그 반값 임대료 응원하는 지금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와 있고요. 지금 응원을 많이들 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 본질적으로 우리 그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걸 좀 접근을 좀 해보면서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하도 상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뭐 내보내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점포를 입주를 했고요. 이분들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를 벼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부여 넣는데 여기다가 다 모아놓으시고 노후 생활로 생각하시는 분 있고 청춘을 바친 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쉬운 얘기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하고 접촉도 있었죠. 그럼요. 또 이것 때문에 또 지금 산자위를 지목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컸어요. 이 문제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또 우리 전통 시장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전통 시장이 다 지금 최근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은 산중위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가 뭐 답을 못 내놓는 건지 계속 안 돼. 이제 이게 두 가지 초점입니다. 초점인데 첫 번째 초점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천시로 명목적으로 인천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 사업자가 일단 지하도를 만들고 지하 공공보도라는 명분으로 지하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천시한테 인천시한테 기부 체납을 하지만 일정 기간 그 지하도 상가를 운영하는 권리를 획득을 한 겁니다. 획득 30년이 되면 이제 인천시로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인천시가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이런 시설들을 받았을 때, 이걸 받았을 때 제대로 운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각종 물품관리법을 예. 공공민 물품관리법 등을 통해서 또는 국유재산법 등을 통해서 네. 5년이 지나면 비딩을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다음에 맞아요. 경쟁부터 임대료가 그렇겠죠. 확 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그러다가 임대료 부담해서 안 되면 네. 망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 온전한 게 없어요. 온전한 게. 네. 그러니까 국가 스스로 회계법 자체가 네. 소위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네.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음. 상인들이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하면 계약을 연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어떤 상권의 미래를 상인들한테 맡긴 거죠. 예. 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투자 재원을 가지고 그걸 개선한다고 한다면 임대 기간을 더 늘려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획기적인 법이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구조적으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상인이 들어와서 하시지만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본인이 뭐 고령이라든지 뭐 이러든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양수 양도는 물론이고 사고 팔구는 물론이고 이거를 재임차 예. 본인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 다시 전차를 하는 거죠. 네. 전차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크게 이 문제를 따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걸 연장하는 거, 예. 이거 법도 없이 니들 맘대로 하느냐, 음. 이걸 첫 번째 따진 거고, 두 번째는 양수 양도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왜 국유시설을 당신들 마음대로 공개입찰해야 되는데. 양수 양도를 하느냐 이걸 문제 삼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 전차. 예. 전차를 하는 거는 왜 원소유자인 시나 정부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임차인 주제에 또 다시 임차를 줬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삼았고요. 예. 현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을 투자하면 전차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익을 보다 보니까 양수 양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임대 기간이 완료가 되면 투자를 통해서 소유권을 말하자면 실질적인 소유권을 연장한 겁니다. 네. 이제 이거를 다 문제를 삼은 거예요. 문제를 삼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일반 민간인한테도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네네. 최소한 10년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네네. 최소한 예. 일반인한테도. 예. 그리고 또한 그 임대료를 올리는 것조차도 네. 법으로 조정해서 네. 일정 부분 이상 5%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어요. 네. 그렇게 비딩 붙이고 마음대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그 사업을 하는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네.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을 해야지 예. 오히려 정부가 자기네 일을 객관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5년마다 경쟁을 붙여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한다? 문제가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 이런 그 임대를 하게 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저는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상가는 완전히 상업행위를 하는 곳인데 공공적 부분이 요만큼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공원 내에 있는 판매시설은 공원이라는 공공적 목적이 우선이지 판매시설이 우선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판매시설에 일단 어느 정도의 제한과 정부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업행위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 처음 팔 때부터 지하 공공보다라는 명분만 활용한 것이지 상업행위를 하고자 판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거기에 대한 상업행위의 주체는 상인들이 결정을 해야지
그거를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면 네. 그런 시장이나 그런 시설 같은 게 전부 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각 시도에서 서울이나 대구 이런 데서 지하상가들이 거의 다 망했어요. 네. 왜냐하면 임대료 높게 해서 안 되니까. 망하면 그때 정부 예산을 들여서 또 세게 꾸며. 그 다음에 또 해서 처음에 들어와. 그다음 장사 잘 되면 또 비딩 붙여서 또 올라가 또 안 돼. 이래서 다 망한 겁니다. 다른 지역. 인천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추가적으로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 예. 투자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양수양도에 있었던 겁니다. 양수양도를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예.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전차의 문제입니다. 전차. 네. 전차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일반 상행위에서도 아니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빌려줬는데 본인이 쓰지는 않고 임대료 더 받아갖고 제3자한테 다시 전차를 하면 그 임대인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예, 더군다나 이거 공공시설인데 네. 이 부분은 그동안 솔직히 말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다만 20년이 넘게 그 조례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천시가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예.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근데 20년 동안 이런 거에 대한 제재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제재를 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는 건데 사람들이라는 게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리라 믿고 말하자면 돈도 투자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출구 전략도 없이 갑자기 이거를 법대로 하겠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논리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데 한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이분들이 전차료로 받은 그 돈만 계산해도 투자한 돈은 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는요. 일반 민간이 땅을 가지고 땅값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면 네. 그 땅 국유해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건 빨갱이 수준입니다. 예. 그런 사고방식은.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예. 첫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 저 의원님 말씀에 지금 댓글이 엄청 올라왔는데요. 다 맞다 그래요. 정확히 파악이 그건 이제 그렇게 입장에 근데 예. 이제 이거를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풀어야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네. 이게 인천시가 모든 걸 주관해서 간다 그러면 상관이 네. 없는데 예. 중앙 정부에서 계속 옥죄는 겁니다. 음. 계속 옥죄는 거예요. 중앙 정부에서 계속 옥죄니까 인천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러한 위험 사태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막 중앙 압력이 너무 거세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잘 풀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먼저 저는 지금 이 생기는 새로운 조례가 뭐냐면 전차 기간을 2년으로 제한을 했어요. 2년으로. 예. 전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전차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문제되는 거예요. 네. 2년 후에는 전차를 못 하기 때문에 예. 그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여건 여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들은 무조건 2년 후면 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놨던 많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 국장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 2년 이상 유예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면 지금 있는 임차인들 어떡할 거냐. 니들 법 지키고자 이거 지하상가 완전히 뭐 동양 최대의 고급 뭐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는데
이거 니들 스스로 다 박살 낼 거냐? 그러면 네. 지금 뭐 경제를 살리고 이러고 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해놓고 니들이 앞장서서 이거 죽이는 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한 결과 예. 지금 받아낸 게 뭐냐면 5년입니다. 5년. 네. 네. 5년. 5년. 그래서 5년을 연장을 하면 예. 5년을 연장을 하면 5년 동안은 내가 임차인한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5년이면 기간적 여유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비딩할 수 있는 거를 빨리 고쳐야 돼. 그 다음에 이걸 고친 다음에 이게 뭐 행안부에서 요지부동이니까 5년 이상은 못 한다니까 자기네들은 무조건 못 한다니까. 그럼 5년으로 늘려서 일단 현재 이 임차인이 5년 동안 보장받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에 전통시장법을 바꾸는 겁니다. 네. 전통시장법을 바꿔서 비록 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예. 시장으로 분류되거나 완전한 상호팽이가 이런 시설인 경우에는 예.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또 전통시장법의 보호를 받아서 10년 동안 예. 10년 동안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비딩을 붙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지금 임차인들 입장에서 지금 5년 동안 예. 보장을 받고 5년 동안 보장을 받죠. 예. 그다음에 5년 동안 양수양도도 돼요. 예. 양수양도도 돼. 그러니까 양수양도도 되니까 아 내가 저기 있는 분으로부터 내가 구입을 하면 내가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네. 내가 10년 동안을 연장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네, 예. 왜냐하면 전통시장법을 바꾸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 전차 행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네. 그거는 법리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장사하실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임차권을 양수양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5년 동안 양수양도도 가능하고 전차도 가능하게 해서 매매가 가능하게 만들고 빨리 전통시장법을 바꿔서 10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예. 국유재산법 중 내에서 예. 완벽한 상업시설인 경우에는 네. 우리가 가지는 조례의 가장 좋은 특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인들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는 조항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조항을 전통시장법이 됐든 국유재산법이 됐든 예. 또 공공민 물품관리법이 됐든 거기에다가 안착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상인이 일단은 15년을 보장받고 예. 그 사이에서 그 법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투자만 하면 연장이 될 수 있으면 끝없이 장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매입하려는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입장은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입장대로 모든 법을 맞출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걸 따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부분은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 원금을 다 받아가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매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빨리 5년 유예하시고 5년 양수양도하고 전차를 5년 빨리 유예를 하고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저는 빨리 전통시장법을 바꾸고 그래서 15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상인들이 추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넓혀주는 법안을 제가 따로 또 만들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하상가에서 장사하실 의사가 있는 부분은 내가 투자해서 돈을 주고 사면 최소 15년 아니면 2, 30년 동안 할 수 있다. 예. 라는 믿음을 주게 되면 예.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내가 이제 전차를 통해서 임대료 수익은 얻을 수는 없지만 매매를 통해서 내가 투자한 투자 원금의 예. 어느 정도라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제 부평 지하상가가 인천에서 최고 크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상가법에 잘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임차보호법에 아주 뭐 박사님 씨 같아요. 그리고 예. 그 이제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도로 밑에 이제 개설이 돼 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예. 대두가 되는데 전통시장법도 그렇고 일반 상가보호법도 그렇고 또 지하상가는 나름대로의 획기적으로 또 이렇게 임대인이나 그분들한테 불합리하지 않게끔 예. 잘 많이 이렇게 네. 연구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러신 잘하실 것 것 같아요. 같죠. 아니, 그래서 여기 이제 임대인 분들이 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로 되돌리게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 투쟁하는 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체력 낭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체력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힘을 합하고 전국에 있는 지하상가 분들하고 힘을 합해서 빨리 전통시장법 바꾸고 네. 빨리 그 투자를 해서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데 그때 함께 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하상가 관련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고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니까 참 불통이었는데 의원님을 이것도 읽어드려야 되나? 투표한 보람 있네요. 누구한테 투표한지 모르겠고요. 투표한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보내셨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댓글 보내신 분들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의원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은 5년간 유예하는 부분을 빨리 받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법을 빨리 바꿔서 그거는 이제 의원님이 이제 앞장서시겠죠. 저는 그거는 예. 내가 이거 못하면 네. 나 국회의원도 안 해. 안 해? 예, 진짜야. 나 이거 공개해줘. 약속했습니다. 나 4년에 출마 안 해. 이거 못하면. 네, 이거 안 하시면 직을 걸고 이거 못하면 관둬야 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약속이? 안 해? 아예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건 못하면 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아까 배지 다셨다고 했고요. 그러면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해. 그거 못하면 그거 그만둬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국가의 녹을 먹고 한다 그러면 돼요? 네. 자, 이래서 우리가 산중이 되셨고요. 자, 우리 지하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약속을 크게 하셨습니다. 전통시장법 개정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가 산중이의 기간이 이게 얼마 안 남았죠. 내년 1년 남은 거예요. 1년 남았지. 근데 지금 저 중기부하고 많은 협의하다가 이게 타협이 안 되니까 저도 그냥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출구 전략 지금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빨리 만나서 이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시간을 저희가 의원님하고 약정된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요걸 좀 한번 좀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기사 중에 우리 수의계약 근절법 있죠? 그거 좀 올려놓으시고. 보니까 의원님이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이법 개정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수의계약에 관계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발의를 하셨는데 궁극게도 얼마 전에 우리가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은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구의원이 와서 이제 토론을 한 적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배경이 있을 것 같고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수의계약 자체가 이제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어쩌면 공무원들의 자기의 양심의 근거에 판단을 해서 뭐 이런 가격 문제와 상관없이 가장 의미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건데 일정의 부분 이하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관계인과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현역 의원들 뭐 관련된
또 뭐 거기 출신들, 뭐 공무원 출신들, 네. 뭐 또 뭐 이런 이해 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그 수의계약의 장점을 이제 악용하는 그러니까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법의 내용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한에서는 수의계약의 그 한도를 대폭 낮추고 지금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조건들이 있고요. 예, 예. 또 이제 정부에서 뭐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여성 기업이라든지 뭐 이제 중소기업 벤처 장관한테 이제 인정받은 네. 뭐 무슨 뭐 협동마을 뭐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좀 가능한데 몰아주기 식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몰아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그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시행령에 만들겠죠. 해당 부처에서 시행령을 만드는데 그래서 수의계획 자체 전체를 뭐 2천만 원 이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요건에 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수의계약의 한도를 대폭 낮추는 거죠. 예. 예. 저희가 이 1시간 진행을 예정을 했었습니다. 의원님 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소개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 댓글 다신 분들 이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배순희님 최고입니다. 문명수님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게 지금 쭉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꾸벅하기도 있고 아마 이런 대화를 못 나눴었나 봐요. 상인분들께서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소통이 다 되셨나 봐요. 시원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상인회 이제 예. 회장님들하고 네네.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는데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상인분들 내 생각이 다양하잖아요. 네. 예, 뭐 이게 A씨 분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야 합리적으로 어떻게 풀어서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의견이 막 갈리는 과정 속에서 막 이게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위기인데 이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잘하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이제 공유재 공공물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이라는 공공물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장이란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을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돼요. 5년 후에 이게 잘 안 풀려. 그럼 5년 후에 데모하세요. 예. 왜 미리 지금 주겠다는데? 예?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냐면 이거 풀어보지도 못하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럼 그때 가서 아씨 정치인들 말 듣고 이제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전통시장법 바꾸겠다고. 근데 전통시장법 안 바뀌면 야 니들이 5년 후에 5년 안에 전통시장 바꿔서 10년 이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한다고 해놓고 못했지 않냐? 네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따져서 그때 가서 데모하시지 왜?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산업 산중이 지금 의원님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 상임위에서요. 안에 좋은 답 나오기를 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잠깐 하시죠. 아니 네. 그런데 예. 제가 예. 하나 좀 꼭 의원님한테 여쭤보라고 예, 예. 하는 걸 저는 제가 이제 받고 왔는데 아,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죠? 여기 인천시 총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NGO 민간 단체죠. 가덕도 공항 때문에 아 가덕도?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가덕도 공항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건설 촉진법을 발의가 돼서 이게 알고 보니까 인천의 11명의 의원님 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 중에 9명이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이승만 의원님은 거기에 발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요? 공동 발의가 안 됐는데 난 찬성하는 편인데. 아니요 찬성하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 주장은 이게 인천 가덕도 공항이 이제 건설이 되면 인천공항이 많은 타격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럼 그거는 반대하는 얘기네요. 가덕도공항. 가덕도공항 그러니까 인천시 총연합회라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반대하는 예, 입장이죠. 이제 가덕 신공항이 건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 김해국제공항을 좀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호환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이제 공항 투판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천공항이 또 많은 타격이 있는데 왜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왜 그렇게 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그 이제 미래는 이제 교통통신의 발달하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성장해 온 곳은 진짜 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최빈국에서 선진국이라고 얘기 듣는 유일한 나라가 된 거예요. 민주화도 이루고. 근데 그 중심에는 수출, 또 해외 교류, 뭐 이런 것이 큰 바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의 이런 입출입 관계로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송도에 있는 센트리온이라 어떤 삼성바이오 이런 것이 사실 공항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성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30초만 드릴게요. 그래서 더 많은 찬스와 더 많은 세계화를 이루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정상이고요. 결국 그것이 되면 우리 인천의 역할도 국가적 차원에서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 방송 준비도 있고 이런 일정도 있고 해서 그렇고요. 아쉽죠? 아쉬우면 제가 다음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 될까요? 네, 그러셔요. 약속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만드는 자리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